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타임즈와 인터뷰를 통해서 한미 관세 협상, 북 비핵화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지아주 구금 사태가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경제개발당국이 귀국한 한국인 기술자들의 복귀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타임즈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미국의 요구 조건이 너무나도 엄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미국 측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미국이 3,500달러 대미 투자 중에서 대부분을 이제 현금 출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이에 대한 견해였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조금씩 이제 전모가 드러나요. 네. 근데 이 너무 엄격한 게 아니고 조금 심하게 말하면 강도에 가깝죠. 왜냐하면 네. 거래가 아니고 그러니까 3,500억 달러면 우리 외환보유고의 거의 8, 90% 되거든요. 그거를 미국이 만들어 놓은 법인체에 현금으로 집어넣고 네. 그 용처는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투자도. 음. 그리고 이 수익 구조는 이 투자 금액이 회수되기 전까지는 50대 50. 미국은 한 푼도 안 내는 거예요. 네네. 우리 돈입니다. 그리고 그게 회수가 되면 그때는 미국이 90%를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3,500억 달러면 우리 GDP의 5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외환 보유고의 한 85% 정도 되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중앙은행에 쓸 수 있는 은행들 그 외환 자유로운 금액이 1년에 한 몇백억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집어넣는 순간 우리는 거의 동남아시아 국가 수준의 외환 보유고로 떨어지거든요. 그냥 과장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네. 그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도 받을 수가 없는 거고 받았다면 뭐 모든 시나리오가 있지만 사실상 국가 경제가 거의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뚜껑이 열려지니까 네. 이제 정부에서 편안하게 말하는 거죠. 이랬다. 어떻게 사인하느냐. 지금 다시 돼도 사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분위기는 지금 25% 관세를 3,500억 달러 자기들 마음대로 투자한 조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거고. 그럼 차라리 25% 10% 관세 더 맞자. 그래봤자 미국 전문가들 계산으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한 1, 2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못하는 겁니다. 네. 예,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했고 그런가 하면 한미 동맹에 대한 견해도 밝혔는데 미국과 함께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잘 관리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 그야말로 강대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부각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저는 역설적으로 편해졌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주고 우리 한미 관계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다. 그러면 안미 경중이라는 관점에 문제가 생기죠. 그런 절대적인 우방은 안보에 의존하고 트럼프 말대로 경제는 중국이다. 그러면 이제 논총을 받죠. 우리 안에서도 여론이 갈리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에 등을 치는 행위를 보이는 피하 구별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안보가 이 전통적인 안보만 있는 게 아니라 경제 안보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경제 안보에서는 피하 구별 없는 일방주의. 아까 말씀드렸던 초기에 그건 자본주의 역사 이래 유사 이래 그러한 형태의 협상은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건 제국주의적 폭력적인 방식이에요. 자, 경제 안보에서 우리 심각하게 위협하죠. 그다음에 주한미군 규모부터 시작해서 주의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습니까? 지금도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동맹이 흔들리냐? 한미 동맹은 중요해요. 우리도 중요하고 미국도 중요해요. 예. 그러나 트럼피즘은 우리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맹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 이것보다는 동맹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각자 도생을 모색해야 된다는 교훈을 트럼프가 좀 주고 있는 거거든요. 트럼피즘 본인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동맹과 관계없이 피하 구별 없이 적이어도 손잡고 예. 동맹에도 등을 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대한민국 국익 중심의 전략적 명확성
저 한미동맹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눈치 볼 필요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 당신처럼 하는 거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조금 제가 희화시켜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진영은 느슨하고 이 현실은 불확실성이 커지거든요. 그럴 때는 진영을 활용을 하되 각자 도생의 셈법이고 그건 국익 중심의 전략적 명확성을 가면 되는 거니까 저는 오히려 한미동맹이 아주 공고할 때부터 대한민국의 입지가 더 자율성이 커졌다. 저는 역설적으로 활용을 하면 오히려 찬스가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단계적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니까 중단, 축소, 또 최종 비핵화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압박만이 해답이 아니고 협상 가능성을 시사를 했잖아요. 결국에는 북한의 호응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게 교과서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북한의 비핵화는 최소 10년 이상 걸립니다. 더 걸릴지도 몰라요. 우리 원자력 발전소 하나 고리원전 폐기하기로 한 것도 네. 거의 10년의 내외의 시간, 금액도 거의 1조 원 내외가 들거든요. 근데 북한은 전체가 핵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걸 비핵화하는 데 장기간의 복합적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망치 몇 번으로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럼 일단 중단, 이걸 동결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상태에서 더 이상 개발 안 하는 거죠. 이게 입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를 한 번에 비핵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차례차례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끝에 이제 완전한 비핵화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동결 중단, 그 다음에 축소, 최종적으로 완전한 비핵화. 이 단계는 누가 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걸 말로 얘기할 때랑 안 할 때랑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면 일단 시작은 중단이니까 그럼 중단 단계에서 만일에 멈춰버리면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중단, 축소,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이 첫 부분, 동결 부분에서는 합의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지거든요. 이건 트럼프, 김정은, 우리 정부 모두 이 중단에는 합의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안으로 좀 가고 있다. 그냥 이렇게 뭐 수사적으로 완전한 비핵화, 압박 이 상황에서 상황은 악화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도 현실론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자, 조지아주 경제당국자가 최근 귀국한 한국인 근로자들의 복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구금 기간 동안 상당한 인권 침해 상황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아서요. 글쎄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미국의 현실이 드러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때리면 미국의 제조업이 돌아올 거고 그럼 미국 사람들이 취직을 할 거다. 이 셈법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인들 일자리를 잠식한 불법 노동자는 내쫓겠다 이거였거든요. 예. 근데 첫 번째 불법 노동자부터 시작을 하면 불법 노동자 그러니까 불법 이민으로 가서 노동자들이 취업한 그 자리는 미국 사람들의 일자리가 아니에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안 가는 3D, 3D 업종의 저임금이거든요. 미국의 1인당 GDP가 8만 6천 불이거든요. 우리도 3만 6천 불이에요. 그러니까 중남미에서 가난한 저개발 국가의 이민자들이 불법 이민자들이 간 일은 미국이 안 하는 험한 일을 하러 간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도 이 자리는 미국인들이 못 채워요. 채우려면 물가 인건비가 천문학적 올라가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번에 조지아 사태도 뭐냐면 지금 공장을 짓는데 여기에는 정말로 단순 일부는 아주 극히 일부는 단순 저임 노동자가 불법 이민 온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불법이죠 사실상 무리하게 체포됐던 한국인 다수는 뭐냐면 그 설비를 장착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문가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미국은 못 해요. 그걸.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일자리를 뺏는다고 착각을 한 거고 이분들에게 비자가 안 나오니 우리가 왜 에스타라든지 아니면 비연 비자 같은 걸로 가서 편법도 아니죠. 비자가 안 나오니까 설치를 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분들을 지금 이민 단속 실적을 올리려고 그렇게 인권을 유린하고 그 뭐 쇠사슬로 지금 사람을 묶고 그다 원래 인도적 범죄 그 불법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선을 넘었죠.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와라 그러면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미국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금 다른 데서 진행되는 많은 현장에서도 아마 한국인들이 철수하려고 하고 있거나 아마 철수하려고 하겠죠. 예, 예.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게 손실이 발생을 하지만 왜냐하면 일정에 차질이 생기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조지아 공장만 하더라도 올해 연말까지가 완공 목표였고 내년 상반기 시험 가동을 하고 그럼 2030년까지 미국민들 최대 8,000명을 고용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거든요. 조지아 단일로는. 이게 지금 다 깨진 거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뜨거운 거고 어떡하라 싶은 거고 조지아 당국도 지금 어떡하라 싶죠. 왜냐하면 내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 중간선거 해야 되거든요. 이게 다 이제 차질이 생기는 거죠. 자기 발등을 찍은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뒤늦게 수습을 하는 그런 좀 모양새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이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도 이번 구금 사태가 한미 관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구금 사태가 한미 관계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부담으로 작용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미국이 갑질을 너무 많이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한미 관계에서. 그렇게 보면 이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부터 시작해서 한미 간에 체결된 많은 협정들이 이 불평등 조약이 너무 많아요. 이번 경우도 자기들이 갑질을 한 거거든요. 네. 정말로 일방적인 갑질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볼 게 아니고 이제 대등한 한미 관계로 갈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만들어 놔야죠. 그러니까 요것만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한미 관계에서 우리가 지금 많은 부분을 그나마 지금 양보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 우선주의에 맞춰서. 우리도 뭐 일방적으로 미국과 정면 충돌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독소 조항들, 그다음에 불평등 조약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많이 이번 기회에 차라리 이걸 계기로 많이 수정해 나가야 된다. 한미 원자력 협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우리한테 불리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 시각을 볼 게 아니고 한미 관계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론도 지금 여러 면에서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럼 뭐 정부도 좀 더 자신감 있게 협상할 필요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참가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목이 되는 건 과연 만약에 두 정상이 참여를 하게 된다면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인가, 또 여기에서 무역 협상과 관련된 어떤談판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만일에 트럼프, 시진핑 둘 다 온다면 네. 안 만나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참가할 의사를 이미 직간접적으로 밝혔고, 네네. 그다음에 이번에 조현 그 외무부 장관이죠. 원래는 이제 왕이 저쪽 파트너가 와야 되는데 우리가 갔거든요. 관례를 깨고. 그러면 지금 뭐 중국 쪽에서는 뭐 미국과 대응하는 뭐 한중이다 이렇게 뭐 그림을 그리지만 우리가 그럴 목표로 갔을 리는 없고요. 예. 그럼 결국 에이펙 시진핑 주석 방안 이게 제일 큰 이 협상 화두 의제였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에이펙이 빅게임, 그러니까 트럼프 시진핑이 만나는 빅게임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양측이 지금 관세 문제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네. 유예하고 있거든요. 그럼 시간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에이펙이 시기적으로 딱 맞죠. 그러면談판이 벌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편한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관세가 지금 위에 사업 당국에서 지금 사업 리스크로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빨리 이걸 마무리될 그런 압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이펙이 예상보다 큰 빅게임이 될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죠. 네, 빅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이기 때문에 만약에 통상 질서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을 하게 된다면 우리 입장으로서는 어떤 중재자 역할 이런 부분이 좀 대두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 게임은 네. 미중 양자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리는 마련하지만 우리가 뭐 개입해서 양쪽을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요. 그렇게 보면 일단 에이펙 계기로 미중이 만나는 것 자체는 어쨌건 네. 이 동북아 한반도 여기는 여러 가지 북한 문제도 들어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과의 2라운드를 지금 원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는 한반도 상황이 긍정적이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면 네. 이게 나머지 국가와의 또 다 연동이 되거든요. 우리 아직 사인 안 했거든요.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나쁠 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